네, 안녕하세요. 자, 2026년 화공직 9급 국가직 화학공학 일반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강의는 상세하게 강의하죠. 그래서 한 시험당 강좌 수가 한 3개 되죠. 그래서 에어클래스에서 화공PD야 또는 선생님 이름으로 검색하면 화공기사, 화공직 9급, 7급, 5급, 군무원 탄약직, 공기업, 화공직 다 뜹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이버 카페 화공피디아, 네이버 밴드 화공피디아에 가입해서 밴드톡 주시면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정상 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등원 플러그 흐름 반응기에서 밀도 변화가 없는 X상 연속 반응 A에서 B로 B에서 C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비가역 1차 반응이며 A만 부피 유속이 10L/min이고 반응기 안으로 이제 유입된다. B의 농도가 반응기 출구에서 최대일 때 PFR의 부피는 그래서 단 K1은 0.54%min, K2는 0.20%min, 그다음에 자연상수 E는 2.7이고 결과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난이도는 약했는데 뭐예요? 꼭 계산기를 쓸 정도로 손으로 많이 풀었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서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17번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레벨스필 책에서는 ARS고 포글에서는 이제 ABC 기호를 쓰는데 이제 배치 타임하고 PFR은 같죠? 형식이. 그다음에 CSTR은 좀 틀린데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증명하고 풀면 이제 날 새요. 내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CB max를 묻든가 아니면 타우 P, PFR에 max를 묻든가 하면 많은 연습을 해서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타워 P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타워 P max는 K2 빼기 K1 분의 ln K1 분의 K2죠. 그래서 순서 이거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그냥 정식으로 쌤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K2가 0.2, K1이 0.54, 그 다음에 ln K1 0.54, K2 0.2. 그래서 0.2 빼기 0.54는 마이너스 0.34. 그 다음에 요 안에 거는 ln 2.7분의 1이죠. 그래서 ln 1 빼기 ln 2.7이죠. 그래서 이거 0이니까 마이너스 ln 2.7이고 출제 위원이 2.7을 2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상용 로고고 이거는 뭐예요? 내추럴 로가리즘이죠. 내추럴 로가리즘. 그래서 2가 있는데 그냥 안 보이게끔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2가 들어가는 거고 2.7을 2로 했으면 같은 값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없어져서 플러스로. 그래서 0.34분의 1이고 그래서 요거 손으로 막 풀었어야 되죠.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소수 셋째 자리까지 선생님이 나타냈어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0.34 1 나눠서. 그래서 2.941분이 됐고요. 이거 이용하는 거죠. V0분의 V는 타우. 공간 시간은 V0분의 V. 그래서 발행기 부피 V를 물어봤으니까 V0 넘겨서 V0 타우고 부피유량 10L/min 줬고요. 우리 타우 구했죠? 2.941분. 그래서 곱하면 29.41인데 소수 둘째 자리니까 29.4분.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해가지고 풀었으면 이제 날 샜어요.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이나 화공직 7급에서 다 여러 번 증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거대한 물탱크의 하부에 설치된 출구를 통해
물이 대기 중으로 유출돼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대기 중이죠. ATM 대기 중이죠. 그죠? atmosphere. 그래서 유출되면 물탱크 내부의 물의 에너지 변화는 없고 등온 정상 상태라고 가정한다. 물탱크 내 수표면과 출구 밖의 대기압은 같고, 그죠? 물탱크 내 수표면과 출구 밖의 대기압은 같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압력이 같다는 거죠. 같고, 수표면과 출구의 높이차 h가 10m라면 출구를 통해 유출되는 물의 속도 메타퍼세크고, 단 물은 비압축성 및 비점성이라고 얘기해 준 이유는 뉴턴 유체는 점성 유체죠. 근데 여기서 비점성이라고 한 거는 뭐란 뜻이에요? 마찰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베르누이식이 생각이 났어야 되죠. 그 다음 수표면에서 물의 속도는 0. 여기서는 U1이 0. 여기 이제 U2라고 하면 U1이 0. 이런 소리고. 그죠? 이게 엄청나게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썸션을 하죠. 예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중력 가속도는 여기서는 9.8로 줬네요. 어떨 때는 막 9로도 줘요. 그래서 9.8m/s이고 출구의 위아래 높이 차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h를 나타내는데 원래는 이 중심에 보통 중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h를 주죠. 근데 출제위원이 이런 거 높이 차, 아유, 그냥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이 소리죠. 그래서 출구의 위아래 높이 차는 무시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죠? 베르누 이케이션을 쓰는 거죠. 봅시다. 선생님이 오타를 안 내려고 메모를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지점이고 2지점이면 베르누 이케이션을 쓰라는 거죠. 비정성. 그래서 뭐예요? 로우분의 P1 플러스 2분의 U1 제곱. 당연히 U는 평균 요속이겠죠. 그 다음에 G Z1 equal 로우분의 P2 플러스 2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GZ2. 이거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밀도는 똑같을 거고 여기하고 압력이 대기압이죠. P1 equal P2 equal P atmosphere 대기압이죠. 이레이트.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U1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U2 구하는 거죠. U2는 넘기면 어떻게 돼요? G, Z, 요게 넘어가는 거예요. GZ1 빼기 Z2. 얘가 넘어가죠. 한 다음에 2 곱해주면 2의 루트. 이건가요? 그래서 2 곱하기 9.8 메타/세크 제곱에 항상 이 낮은 쪽을 기준을 0을 기준으로 두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방량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G는 무조건 플러스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Z1 어차피 이거 차잖아요. 그래서 H라고 할 수도 있지만 H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뭐예요? 10m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빼기 0 베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은 여기를 만약에 나는 1이라고 뒀으니까 여기를 나 0으로 둔다 하면 항상 위쪽을 셈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항상 위쪽 방향 생각하세요. Z는 방향성을. 그리고 G는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고, G 벡터 생각해서 막 내려오는 거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G는 이거는 기계공학과에도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G는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고 Z를 윗방향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똑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2G에 Z1 0이라고 Z를 0이라고 했으면 빼기 Z2는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0 하면 플러스 돼서 똑같이 10 되죠? 그런데 항상 이 낮은 거를 항상 기준 높이 0으로 두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 곱하기 9.8 곱하기 10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이니까 메타 퍼 세크로 나올 거고, 많이 본 거죠. 2 곱하기 9.8 곱하기 10 196이잖아요. 그죠? 196. 그래서 14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냥 14 메타 퍼 세크. 그래서 196은 14의 제곱. 이런 것도 스킬로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베르노이케이션이고 G는 무조건 플러스, 뭐 이렇게 방향 벡터 방향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그리고 Z는 무조건 윗방향이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거를 기준점 0으로 둔다.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19번 문제. 이 문제는 어디서 냈어요? 그 출제인이 웰티 책, 그죠? 웰티 책의 기초이동 현상론, 그죠? 웰티 책의 고체 확산. 고체 확산을 해냈죠. 19번. 다른 책에도 있겠지만은 쌤은 딱 보면 다 알죠, 쌤이야. 어느 책에서 그냥 냈구나. 19번. 원자가 고체 내의 한 격자 위치에서 비어있는 이웃 격자 위치로 도약하며 확산하는 현상은 정답 빈자리 확산. 그래서 항상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맥케이브 책하고 웰티 책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19번 문제는 고체 확산 메커니즘 요거를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빈자리 확산이었고, 빈자리 확산. 그래서 베이컨시 디퓨전. 선생님 팔 아파가지고 불러만 줄게요. 여러분들 다 정리하세요. 빈자리 확산. 격자의 빈자리, 즉 베이컨시, 그죠? 빈자리가 존재해서 원자가 옆의 빈자리로 점프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빈자리 확산이 있고 틈새 확산, 이 두 개 대표적으로 그림이 잘 나와 있죠. 틈새 확산, interstitial diffusion. 자, 그래서 틈새 확산 뭐예요? 원자가 격자 사이 틈, 즉 interstitial site, 틈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빈 격자 자리가 아니라 격자 사이 공간. 요거는 격자와 격자 사이 공간. 격자와 격자의 사이 공간인 거고, 빈자리 확산은 격자의 빈자리인 거고, 이건 격자와 격자 사이의 공간. 그죠?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급됐던 게 크누센 확산이었죠.
크누센이 덴마크 분이셨던 것 같은데, 크누센. 그래서 D가 묵음입니다. 크누센 확산. 마찬가지로 D 보면 D는 뭐예요? 기공 확산이 언급되어 있죠. 기공 확산. 그래서 요 두 개가 고체 확산 메커니즘이에요. 대표적인.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기공으로 기체 분자가 기공으로 확산될 때죠. 그래서 기공 확산은 거의 유사하지만 다공성 물질 내부에서 확산. 그죠? 다공성 물질 내부에서 확산하고 뭐 격자 이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 크누센 확산도 기공 확산이 맞는데 얘의 특징을 시험에서도 계속 내죠. 그래서 기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기공에서 벽과 충돌하여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 확산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CD는. 그래서 크누센 확산은 뭐예요? 기체 분자가 매우 작은 모세관 기공을 통해서 확산하는 건데, 크누센 확산을 정확하게 정의 지으면 뭐예요? 다 알겠지만 기공 지름이, 여기서 기공 지름을 dp라고 해봅시다. 이때 p는 파티클이 아니고 포러스예요. 포러스. 그래서 기공 지름이 확산하는 뭐 이런 거 뭐 2차 실기 필답에도 서술하시오 낼 수 있죠. 기공 지름이 확산하는 기체 분자의 평균 자유 경로, 보통 람다 쓰죠. 람다 평균 자유 경로보다 작고, 다 아는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중요해서 기체의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죠. 낮은 경우에는 기체 분자는, 선생님 팔 아픈데 쓰는 이유는 중요해서 쓰는 거죠. 기체 분자는 다른 기체 분자보다 기공 벽과 더 자주 충돌한다. 그래서 뭐예요? 기공 지름이 확산하는 기체 분자의 평균 자유 경로보다 작고 기체의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체 분자는 다른 기체 분자보다 기공벽과 더 자주 충돌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칩시다. 하여튼 요 기공 다이아메타가 dp, 포러스의 다이아메타라면 요 길이보다 엄청 평균 자유 경로, 얘가 이동하는 길이가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퉁퉁퉁 계속 부딪히겠죠. 기공이 직선이 아닌 이상. 요런 거를 크누센 확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내면 뭐다? 평균 자유 경로가 dp보다 엄청 클 때 크누센 확산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고체 확산 메커니즘, 빈자리 확산, 틈새 확산. 그래서 출제 외연은 점수 주려고 낸 거지만 이것도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틀렸죠. 근데 9급에서는 요거 자주 나왔죠. 출제됐죠. 오케이. 19번. 그래서 정답 빈자리 확산이고, 20번은 뭐예요, 이거는? 또 맥케이브 책이죠. 이런 문제들은 맥케이브 책에서 늘 내는 거죠. 분리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잘해야 되죠. 기억, 니은, 디귿. 근데 투석,
투석 다이얼리시스. 그래서 20번은 맥케비 책의 어디 파트예요? 막분리 공정이죠. 막분리 공정. 그래서 투석은 용액 속 저분자량의 용질이 막을 통과하여 농도가 낮은 영역으로 확산하도록 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투석은 뭐야? 저분자 용질이 막을 통과. 지금 기억번은 맞죠? 저분자, 고분자가 아니고 저분자 용질이 막 통과. 요 자체가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농도가 큰 곳에서 농도가 작은 곳으로. 그죠? 작은 곳으로 이제 확산. 그래서 투석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았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니은 디귿이 틀렸죠. 자, 역삼투. 여기 삼투도 쌤이 다뤄줘야 되겠죠. 역삼투. reverse osmosis. reverse osmosis. 그러면 삼투는 리버스 빠진 오스모시스겠죠. 그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역삼투는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 압력을 가해, 농도가 낮은 쪽에다가 압력을 가해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를 이동시켜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역삼투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농도에서, 핵심이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뭐예요? 인위적인 이동이죠. 인위적. 즉 압력을 가해가지고 고농도 쪽에 압력을 가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용매가 농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 뭐가? 용매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삼투는 뭐예요? 자연현상이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자연현상. 에너지가 필요, 자연현상. 자연현상. 이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인데 자연현상이에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돼요. 고쳐있죠. 선생님이 핵심만 그냥 적어드립니다. 디귿, 투과정발. 투과정발 뭐예요? pervaporation. pervaporation. 투과정발. 압력을 낮춰 용액 속 성분들을 증발시킨 후, 증발을 먼저 시킨대요. 그 다음에 특정 기체 성분만 막을 통과하도록 하여 분리하는 방법. 이게 틀렸죠. 투과 증발은 뭐예요? 액체 혼합물이 막을 통과하면서 선택적으로 이동한다. 막 통과 후 증발 상태로 나옴. 뭐 진공이나 낮은 압력 쪽. 그래서 압력을 낮춰 증발. 압력을 낮춘 다음에 증발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선택적 투과 후에 그 후 증발이죠. 선택적으로 투과된 다음 플러스 그 다음 투과 후, 투과 후라고 할게. 투과 후, 선택적 투과 후 증발.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증발 다음 막 통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만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투과정발 한 번만 읊어드리면 액체 혼합물 중에 한 가지 또는 여러 성분의 선택적 막을 통해
확산되도록 하고, 하류에서 압력을 낮추어. 하류에서 압력을 낮추어. 압력을 낮추면 증발이 잘 되죠. 압력을 낮추어 증발을 시킨 다음 진공 펌프나 냉각 응축기로 제거하는 분리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석, 좁은 자유구질이 막 통과, 농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확산. 그다음에 역삼투와 삼투 꼭 기억하세요. 역삼투는 고농도에서 저농도인데 인위적이라는 거. 돈이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 거.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둘 다 둘 다 막이 있죠. 투과 증발은 선택적 막 투과후예요. 막 투과후 증발.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암기죠. 암기. 솔직히 말해서 암기. 그죠? 그래서 맥케이비 책에서는 그 암기할 만한 내용들을 항상 그 책 앞부분이든 특히 뒷부분 정말 세퍼레이션 프로세스죠. 진짜 분리공정 쪽 파트들. 그래서 내죠. 이렇게 막분리 또 뭐네요? 분쇄. 그죠? 분쇄 쪽.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건조. 정말 세퍼레이션 프로세스 그쪽을 보통 맥케이브 책에서 그대로 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화공지 9급까지 과학공학 일반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 풀었고요. 요즘 많이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감사드리며 이것저기 그 칠판 옛날에 칠판에서 하다가 선생님 화이트보드에 하니까 적응이 안 되죠. 하여튼 ASAP로 칠판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